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12월 셋째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입니다. 종목은 총 3개인데요. 코스피 2개, 코스닥 1개입니다. 후보 리스트 종목은 총 7개였는데 그 중에서 3개로 압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속도를 빠르게 해서 시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기업은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흐름을 보시면 이와 같고요. 회사 내용부터 말씀드릴게요. 1987년 8월에 덕산금속으로 설립되었고 2011년 3월에 상장되었습니다.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을 그 당시에 국내 최초로 일렉포일 핵심 기술을 개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3분기 기준으로 일렉포일 비중이 약 88%를 차지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핑크색 테두리의 이 사진이 바로 일렉포일입니다. 각종 전자장비에 사용되는 구리박입니다. 두산솔루션은 전지박이라고 하고 있고 SK 넥실리스는 동박, 일진 머티리얼즈는 일렉포일로 호칭하고 있는데 명칭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소재 부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일진 머티리얼즈는 일진그룹, 여기 보시다시피 일진그룹 계열사인 만큼 여러 상장사의 지분을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진디스플레이 지분 무려 16% 가지고 있고요. 일진다이아, 일진홀딩스, 일진전기 등 지분 가지고 있죠. 여기 보시면 3분기까지의 실적인데요. 작년과 비교하면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좀 주춤하고 있어요. 3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4분기부터는 코로나19로 지연되었던 말레이시아 2공장 가동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3분기보다 그리고 작년 4분기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배터리 일렉포일 말고 범용 일렉포일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전방산업 회복에 따라 역시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는 점 역시 긍정적이겠고요. 특히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전기료와 인건비가 국내보다 30%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 및 경쟁 우위가 생길 수 있는 면에서 말레이시아의 공장 가동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현재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열심히 추가 증설 중에 있고 현재 연 26,000톤에서 내년에 56,000톤까지 늘려서 다시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1위였는데 SK 넥실리스에 뺏겼죠. 수급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조금 확대해서 봐볼게요. 오랜만에 지난 금요일 거래량이 얼마였죠? 여기 보시다시피 약 99만 주, 100만 주 가까운 눈에 띄는 거래량이 오랜만에 터졌고 또 거래량 터졌고 또 이평선이 확대해서 그렇지 조금 좀 줄여볼까요? 거의 이평선 거의 수렴해 있는 상황이에요.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 그리고 일별 수급도 보시면 지난 금요일 외국인 기관 10만 주 이상, 금액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75억, 기관이 82억인데 외국인 수급도 괜찮고 외국인보다는 기관 수급이 좀 더 나은 모습입니다.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일별 수급도 봤지만 그쵸? 외국인 기관이 좀 관심을 가지려는 듯 보입니다. 참고로 3월 18일 기준 국민연금은 7.06%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분 차트 봐볼까요?
일단 5분 차트를 보시면 여기 막판에 장 마감 동시호가 때 물량이 들어오면서 올랐는데 일진 머티리얼스 뿐만 아니고 또 수급 관심주로 제가 뽑은 세 번째 종목인 에코프로 BM도 말씀드리겠지만 막판에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거래량 보세요. 그쵸? 거래량 아마도 뭐 일진 머티리얼즈 또 뭐 에코프로 BM 또 대주전자 재료 등 2차전지 쪽 종목군이 금요일 장마감 동시호가 때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온 걸 보면은 2차전지 관련 ETF와 뭔가 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이 점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12월 셋째 주 일주일만을 놓고 보는 1차 목표가는 52,100원을 제시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할 가격은 종가상 46,1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와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CJ제일제당입니다. 회사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2007년 9월 1일자로 CJ 주식회사에서 식품, 생명공학에 집중하는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되어 2007년 9월 28일에 상장되었습니다. 매출액 비중을 보시면 세 가지 사업 부문이 있는데 물류 사업부가 41%, 식품 쪽이 38%, 바이오 쪽이 21%를 차지하고 있고, 그쵸? 물류 부분에서 뭐 건설이 있어서 뭐야 이럴 수 있는데 비중이 크진 않아요. 물류 사업 여기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6.2%밖에 안 돼요. 혹시나 하고 저도 찾아봤습니다. 크진 않다는 거. 네, 그렇고 주가를 보시면 잠깐 주가 봐볼게요. 올해 흐름 좋았죠, 그쵸? 올해 3월 많은 기업들이 3월에 저점이었지만 14만 8천 원에서 8월달 거의 한 5개월 만에 45만 원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그러니까 주가만 보더라도 아 올해 실적 좋았겠구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텐데 맞습니다. 실적이 뒷받침 됐으니까 조금 전에 본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했던 거죠. 여기 실적을 봐볼게요. 그쵸? 작년 3분기 누적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을 보면은 매출은 뭐 좀 개선됐네. 그쵸? 근데 영업이익 순이익은 보다 크게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여기 얼마예요? 이거 1조예요. 3분기까지 작년 3분기 누적은 6,27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3분기 누적으로 1조 원을 넘어섰다는 거죠. 12월 둘째 주에 CJ그룹의 많은 인사 개편이 있었죠. CJ제일제당의 수장도 바뀌었습니다. 누구냐면 최은석 신임 대표인데요. 회계사 출신이고 2018년에 경영전략 총괄 자리에 올랐죠. 그룹 내에서 대표적인 전략통이자 재무통으로 이번 네이버와의 사업 제휴를 이끌어낸 주역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 지금 말씀드렸듯이 네이버와의 사업 제휴 관련 기사를 볼 수 있는데요. 10월 중순이었죠. 그쵸? CJ 대한통운의 최대 주주가 CJ제일제당이에요. 그래서 네이버와의 협력이 관련될 수밖에 없어요. 뭐 CJ제일제당과 뭐 네이버 관련 없는 거 아니야? 아니죠. 대한통운의 최대 주주가 제일제당이에요. 사업 제휴를 넘어서서 주식 교환까지 검토하고 있는데 배경을 살펴보면 수익성 강화로 요약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시장에선 보고 있고 그게 중론이에요.
네이버는 CJ 물류와 콘텐츠 통해서 아마존 등과 승부를 보려는 계획이고, CJ는 또 네이버 통해서 디지털 전환 및 사업 재편 나서면서 수익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8월 이후에 중순 고점 이후에 약 4개월간 가격 기간 조정을 보여왔는데, 이유는 좀 코로나 특수로 이제 간편식이 늘어났었잖아요. 외출 안 하고 온라인으로 많이 사 먹고. 근데 이제 코로나 좀 이제 뭐 괜찮아지면 좀 수혜 약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긴 했는데, 그런데 바이오의 영업이익이 2014년을 바닥으로 해서 6년째 증가 중이고요. 연간 3천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은 이제 기본이고, 향후 원가 경쟁력과 제품 판매 지역 다각화를 감안시해 현 수준 이상을 꾸준히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8년에 어디 인수했죠? 미국 냉동식품 업체인 쉬안스. 여기 인수해서 그동안 좀 힘들었었잖아요. CJ제일제당이 2조 원에 인수했고, 그래서 차입금 증가해서, 그래서 그동안 2년간의 비상경영 끝에 이제는 해외 매출 급등, 수출 기업으로 변모하는 기회를 잡았죠. 예. 인수했을 땐 초반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왔었는데, 이제는 그동안 2년 동안 잘 관리하고 비상경영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쪽이 인수한 게 덕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미국 중부와 동부 일대 3만여 개 리테일 점포에 입점해 있는 쉬안스와의 협업이 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국내 판촉 활동의 선택과 집중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역시 좋게 볼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수급과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이처럼 빨강색 기관이 지난 7월 초부터 매도를 하다가 이제 좀 돌아서는 모습이고, 외국인이야 뭐 꾸준히 삽니다. 5월부터. 예, 수급 견조해. 일별 수급 봐볼게요. 그쵸? 일별 수급. 기관은 이제 돌리는 모습이고, 외국인은 이미 꾸준히 늘려오고 있습니다. 수량으로 봐서 그렇지 금액으로 따지면 적지 않아요. 외국인이 금요일날 257억 산 거고, 기관이 90억 산 거예요. 네. 그리고 거래량도 오랜만에 터지면서 기술적으로도 관심을 갖게 하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5조 6천억대. 참고로 11월 30일 기준 국민연금은 11%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12월 셋째 주 일주일만을 놓고 보는 1차 목표가는 40만원을 제시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할 가격은 종가상 36만 5천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시가총액 3조 3천억, 코스닥 시가총액 7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제넥신보다 위에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회사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에코프로의 2차전지 소재 사업 부문이 2016년 5월 1일에 물적 분할되었고, 상장은 2019년 3월에 했습니다. 작년이죠. 최대 주주는 아시다시피 에코프로고, 종속회사로 삼성 SD와 공동 출자 방식으로 설립한 에코프로 에코프로 EM 지분을 60% 갖고 있습니다. 삼성 SD는 40%. 미리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EM은 내년 하반기 가동, 2022년 1분기 캠퍼스 6공장 양산 목표를 하고 있죠. 완공하게 되면 연간 3만 1000톤의 차세대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하게 되는데, 지난 11월에 착공했죠. 10월 말 11월 초. 내년 4월에는 캠퍼스 7공장, 2022년에는 캠퍼스 7N 공장 등을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듯이 여기 보시다시피 매출 현황 보시면요.
매출액 비율 보시면 역시나 거의 100%죠. 양극화의 물질 및 전구체. 그냥 양극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실적을 보시면 작년과 비교해서 3분기 실적 개선폭이 매우 커졌어요. 그쵸? 작년 3분기와 비교해보면 숫자 레벨이 틀려요. 그쵸? 레벨이 틀립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개선폭이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영업이익만 봐도 작년 3분기보다 무려 계산해보니까 79.3% 증가했습니다. 4분기는 주요 고객사의 재고 조정과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 3분기가 워낙 좋았다 보니까 3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 성장률 둔화, 영업이익률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역시나 견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게 뭐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에코프로 그룹이 지금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열심히 진행 중이잖아요. 그쵸? 2025년까지 에코프로 그룹에서 얼마 투자하죠? 1조 7천억 원 투자해서 포항의 10만 평 부지의 양극재 전 단계인 전구체부터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관계사를 통해서 양극재의 전주기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양극재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양극재가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뭐죠? 구성을 보면 전구체잖아요. 전구체 비중이 얼마나 돼요? 무려 70%나 돼요. 근데 이 전구체 어디서 거의 다 갖고 와요? 중국에서 다 갖고 와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양극재가 1kg당 뭐 20달러 그러면은 에코프로에서는 6달러만 먹고 거의 다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죠. 또 리튬 27%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포항 캠퍼스가 완성되면 원가 경쟁력이 매우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에코프로 그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인 거죠. 에코프로 BM 하면 양극재 생산업체라고 알고 계실 텐데 장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양극재 하면 포스코케미칼, LNF 바로 생각하실 텐데 전기차 배터리 화재 뉴스 좀 봐보셨을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 BM의 양극재가 적용된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는 아직까지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CSG 때문입니다. MSG가 아니에요. CSG입니다. 에코프로 BM의 양극재는 바로 이 CSG, 코어쉘 그레디언트라는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인데 양극재 입자 가운데 니켈을 고농도로 배치하고 입자 주변에 안정 역할을 맡는 망간, 코발트를 배치해서 용량과 안정성 효과를 모두 갖는 하이니켈 배터리의 핵심 기술이 바로 CSG죠. 니켈 함량이 높다 보니까 배터리 출력도 높겠죠. 여기 보시면 지난 2월 기사인데요. 이처럼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2조 7천억 규모의 배터리 양극재 공급 계획을 수주하기도 했죠. 수주하고 나서 또 증설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맞추려다 보니까. 그러면 뭐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삼성 SD하고는 합작사 설립했죠. 이처럼 또 SK이노베이션과도 수주받고 우호적인 관계 이렇게 갖고 있는 거 긍정적인 거죠. 참고로 2023년에는 현재 1위인 일본의 스미모토 규모 10만 톤을 넘어서 세계 최대 양극재 생산 규모를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수급과 흐름을 보시면 일별 수급 봐볼게요. 일별 수급 보시면 뭐 외국인보다는 기관 수급이 좀 더 양호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목요일 만기에도 11일 금요일에도 막판 동시호가 때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종가 관리가 된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초반에 일진 머티리얼스 할 때 말씀드렸죠. 몇몇 2차전지 종목군들 막판에 매수에 들어왔다고.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처럼 15만원 전후에서 거의 한 달간
움직여 왔는데 최근 기관 수급을 보면 이제는 16만원으로 진입하려는 시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흐름의 초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중장기로 좋게 보지만 12월 셋째 주 일주일만을 놓고 보는 1차 목표가는 전고점 수준의 16만 5천원 제시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할 가격은 종가상 15만 2,900원을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12월 셋째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은 3개 소개해드렸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간점검 영상은 수요일 장중에, 최종 리뷰 영상은 토요일 낮 12시에 업로드됩니다. 참고로 수급관심주 선정에 앞서서 후보리스트 종목 영상은 멤버십 등급 중에 보좌관 절친 가족에 가입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